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결국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제주지검장에게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일반 사건과 똑같이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염건웅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과 함께 이 사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백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 전 지점장한테 적용된 혐의가 공연 음란죄.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공연음란죄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예. 불특정인이나 아니면 다수인 앞에서 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폭행으로 나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폭행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형법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 1년여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액에 처해지게 되는데 예. 통상 대부분은 이제 벌금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예. 성폭력 이제 피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이 좀 하나 있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최근에 한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공중파 방송에서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중에 바지를 내렸던 그런 예. 가수들이 한 번 있었는데 예. 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됐고 또 시청자들까지 전부 보게 돼서 예. 죄질도 안 좋고 피해가 컸다고 해서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좀 선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 건 네,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공연 음란죄가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 비해서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합니다.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벌금형으로 가볍게 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보완하는 부분에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강 명령에 의해서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수창 그 전 지검장 같은 경우도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치료를 잘 받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형의 감경을 위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성폭력 프로그램, 그러니까 성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겠다, 자기 정신적인 부분을 치료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여고생이 이런 그 공연 음란 행동을 받고요, 분명 주제 2번이나 목격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트라우마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그 김수창 전 지검장이 자기 혐의를 인정한 거는 CCTV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그 화질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화질이 좋았는데 이걸 과연 국가수에서 이걸 의뢰할 정도가 됐는지 또 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연음란죄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바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바바리맨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 CCTV를 국가수에서 분석한 것은 제가 알기로 건국 이래 처음일 거고요. 예. 거기다 뭐 족저까지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장이잖아요. 예. 수사기관의 수장이 공연음란죄를 범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바라봤을 때도 명확하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국가수까지 동원이 된 거고요. 이게 무슨 그 CCTV로 명확한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느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분명히 제기가 되곤 있지만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고 또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쳤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연 소장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검찰이나 경찰 수사 논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지검장이라는 그런 위치를 봤을 때 본인이 평소에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게 나는 이제 죄가 없고 억울하다 이런 그런 그 기자회견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와 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CCTV가 필요했던 것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고화질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요새 그 예전에 CCTV 같은 경우는 막 한 100만 화소 이하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지만 최근에 이제 시내에 설치된 CCTV는 고화질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본인임을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확정하는데 국가수가 좀 신중하게 본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경찰 발표가 좀 신중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예. 이번에 그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지검장이 자기 동생의 주민등록 번호 또 이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혹시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김 전 지청장 같은 경우에 공연음란 행위도 행위지만 그 이후에 태도에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데 네. 이번 사안은 거기에 분명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여쭤보셨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 건 통상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그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속여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공무집행방해 태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수사방해죄라는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내가 거짓말을 진술하는 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의무지 이 피의자한테 요구하는 그런 의무는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지만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최초의 동생 이름을 대면서 지구대로 연행이 됐잖아요. 연행이 돼서 조서를 받고 그 밑에 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형법에 보면 사서명 위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론상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검찰에서 이 부분까지 같이 입건을 해서 기소를 할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장님, 네. 이 검찰이 약식 기소할지 아니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제주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사실 약식 기소를 할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그 부분은 아직 좀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약식 기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전 제주지검장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보통과 같은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면 일단 그 공연 음란죄로만 기소를 하면 약식 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죄들이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정치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공연음란죄만 적용이 된다면 처벌은 좀 약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통상의 경우 같이 뭐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네. 죄만 적용이 된다면요. 네. 그렇군요. 지금 CCTV에만 드러난 것만 5번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날만 했을까 하는 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공연 음란 행위 관련해서는 이게 노출증이나 성도착증 증세에 의심이 많이 된다라는 일단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정도에 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50대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임상 예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행동을 해왔을 가능성 분명히 많고요. 근데 그게 본인의 이제 성도착증 증세, 정신병 증세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 조사가 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아마 과거 범죄까지는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 한 번의 범죄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이진 않고 또 그걸 알 수 있는 정황이 뭐가 있냐면 최초의 지구대 연행이 될 당시에 동생 이름을 대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말 또박또박 보통은 동생 주민등록번호 잘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응해야겠다라는 내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건 충분히 짐작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실 길거리 음란 행위가 불특정 다수로 하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이거를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공연 음란 행위의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신고를 굉장히 꺼립니다. 네. 좀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혹시 또 뭐 피해를 더 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단 처벌 자체도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또 신고를 꺼리는 그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다만 근데 이 성도착증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노출증 환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서 그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틀린 어떤 성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도착증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고 김수창 전 지검장 같은 경우도 지금 CCTV에 보면
그 식사를 하고 나온 8시 이후의 시간이 1시간 정도 비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7차선 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5번간 이제 행위를 했는데 그 전에 또 1시간 정도가 또 비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따라갔던 그 시간에 한 2시간 정도가 또 비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또 더 이상의 어떤 행위를 했던 그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앞으로 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이분이 범죄인지 몰랐다고 볼 리는 없잖아요. 이분은 뭐 어쨌건 수사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드러나지 않은 시간대에 또 다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김 전 지청장이 물론 엄청나게 잘못을 한 거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현행법이 아까 뭐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사실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범죄긴 합니다. 근데 이 경미한 수준의 범죄 때문에 본인도 물론 뭐 명예는 거의 땅에 떨어지고 검사직도 그만둬야 되고 또 가족들까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번에 처벌에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차별돼서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면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의 보호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당연히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기소 전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런 이문정 검사의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또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없을 무자의 법무부입니까? 이런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발이죠. 그리고 이게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온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검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에서는 비난이 굉장히 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 경징계 사안인 건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연음란죄로 이제 기소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집행유예 구형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징계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좀 경징계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또 업무상 비위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일탈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고 검찰의 신분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면 또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 사유로 비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게 무조건 또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지만 뭐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의 위신이 뭐 유병헌 회장의 수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이렇게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마치 제 식구를 감싸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왜냐하면 이게 사표 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 변호사로 다시 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징계를 받게 되면 변호사 개업도 한동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도 받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땐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지만 법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사표 수리하는 것과 파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김 전 지검장이 일단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다만 분명히 아까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그런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의 기준이 화이트 칼라 범죄와 블루 칼라 범죄로 나눴을 때 블루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생계형 범죄거든요. 근데 오히려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칼라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 어쨌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어쨌건 빨리 사표를 수리해서 면직이 됐고 본인은 일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인 그 감정이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다시 또 이런 선행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검찰이 좀 자성하고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화이트 칼라 범죄가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고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범죄예요. 그리고 피해자 말씀하셨는데 일단 형식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이 공연음란죄는 개인적 법이 그러니까 개인 피해자를 상정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 적용될 수 있는 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는 이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그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형이 굉장히 적게 나왔거든요. 사형특징 12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적인 감정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범죄 관련한 그런 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범죄가 굉장히 좀 그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편에서는 또 김 전 지검장의 면직 처리가 대통령 훈령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징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문정 검사가 말했던 것은 이건 중징계 사안이다.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거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아니라 법하고 없을 무자의 법무부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건데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이게 물론 엄청난 비위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중징계 사안인지 경징계 사안인지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대통령 훈령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은 또 일부의 시각일 뿐이고 이게 모든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이건 중징계 사안인데 제 식구 감사한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 훈련 143호 내용이 그래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공연 음란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경범죄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적으로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뭐 이렇게 사표도 수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러면 공연 음란죄 말고 다른 죄를 적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상 이게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통상 이제 피의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뭐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뭐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번호를 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끔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진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이 분이 수사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훨씬 더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연 음란 행위도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나 그런데 이게 과연 중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 그 현직 검사를 비롯해서 공직사회 내 이런 추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염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문제라고 보기에는 검사들의 추문이 좀 최근 들어서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방금 이제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경찰의 수사력을 좀 약간 낮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사는 사실 경찰이 검찰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짜맞추면 자기가 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오판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지검장이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이제 검찰에서 경찰 좀 비하 발언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경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든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뭐 안에 감사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 검사들이 예를 들어 비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서 그 경찰이 수사권 독립 문제가 또 나오는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검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이 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자질이 떨어진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때는 이제 뭐 학력도 좀 경찰이 낮고 뭐 이런 수준이 낮았을 때 그런 얘기고 지금은 뭐 90% 이상의 경찰은 대졸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대학에서 또 엘리트 고위 간부를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좀 조심스럽게 좀 논의를 하면서 검찰의 어떤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께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검찰 내부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나 지나면 항상 똑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에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기소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고 또 모든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 강력한 권한이 있으니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일탈을 해도 뭐 나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말 좀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선문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